안녕하세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내만 사회 호스트 고태주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돼지 곰탕의 매력을 알려주고 계시는 옥동식 셰프님 모시고 저희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유명하셔서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017년부터 돼지곰탕 전문점 옥동식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옥동식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서교동에 본점이 있고 맨하탄에 지점, 그 다음에 퀸즈에 2호점이 있고요. 베이사이드. 그리고 이번에 LA에서 지금 팝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옥동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네. 한국에 갔을 때마다 옥동식 항상 그 서교점 방문을 해서 먹는데 네네네. 맨 처음에 먹었을 때의 그 기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국밥 완전 러버인데 네.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국밥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함흥냉면을 먹다가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의 그런 느낌과 조금 저는 같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면 이런 뽀얀 사골국물보다는 어떤 돼지고기, 야채 이렇게 소금을 써서 육수를 만드시고 투명하고 그리고 간이 자극적이진 않지만 좀 깊은 맛을 내는 그런 곰탕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곰탕을 만들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계기는 아니고요. 보통의 요리사들이 어떤 메뉴 개발을 할 때 스탠미를 이제 만들다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같은 경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버커셔 K라는 돼지고기를 알고 요리사로서 쭉 이제 요리 업을 하면서 그 고기를 많이 써봤는데 네네. 한 5년쯤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이 고기를 쓰다가 이제 짜투리 고기가 손질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걸 모아놨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제가 무국을 끓였어요. 소고기 무국 네네네. 끓이듯이 한번 해봤어요, 그냥. 네. 근데 그게 너무 맛이 좋았던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태주님께서 느꼈던 그 네. 느낌을 저도 처음에 받은 거예요. 네, 이건 네. 뭐지? 그래서 계속 레시피를 디벨롭을 해서 지금의 돼지곰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돼지곰탕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이제 스팀밀을 만들어 보고 맛이 좋아서 디벨롭을 했는데 이런 메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참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손님들한테 어필이 됐는지 아직도 저는 뭐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재료에 진심을 다하고 네. 재료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의 돼지곰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셰프님 생각에는 옥동식에서 하고 있는 지금 돼지 곰탕이 프리미엄 곰탕이라고 그냥 뭐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네. 저는 원재료의 맛을 살린 것 뿐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냥 뭐 돼지고기와 약간의 채소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만 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재료의 맛을 살린 음식이지 이게 뭐 엄청 귀하고 막 프리미엄 이런 걸로 저는 붙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아, 가장 일반적인 국밥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국밥들하고는 차별점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보통은 조미료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네. 이런저런 부산물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네. 오롯이 재료의 맛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죠. 음,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저는 음식 자체를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 네. 계속 해오던 음식들이 대부분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결로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리는 그런 음식이 지금의 돼지곰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완결편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네. 보통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밥을 드실 때 깍두기 국물을 저도 설렁탕을 먹을 때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다대기를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먹을 때 이제 고추지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안에 넣어서 먹지 말고 고기를 따로 꺼내서 이제 찍어 먹기를 이제 권유하시는데 그것도 혹시 같은 맥락이었어요? 같은 맥락이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기타 어떤 조미료나 양념을 넣게 되면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 본연의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넣고 드시지 않기를 원해요. 네, 넣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사실 네네. 한국 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면 네. 거의 90%는 넣어 드세요. 드시죠. 네, 다대기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게 일반적인 돼지국밥의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네네. 그것도 좀 그 선입견들을 좀 깨고 싶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음식을 먹지 말자. 아. 다들 한국인들 막 짬뽕에서 드시기도 맞아요. 하세요. 그런 거를 좀 이제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네. 그런 걸 제가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국밥집에 많이 다녀보면 보통 앞에서 일부러 솥에서 뭐 내장이나 뼈를 넣고 일부러 끓이는 거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옥동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인덕션을 이용을 하시고 거기서 국물을 퍼서 음식이 나가는 형태로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요리사 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주방에 있다 보니까 폐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 가스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만약에 매장을 한다면 친환경적으로 가스를 쓰지 말자. 네네. 뭐 전기 제품도 워낙 좋으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인덕션을 써왔기 때문에 네. 인덕션의 그 효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사실 네네. 가스로 쓸 때와 네. 인덕션을 쓸 때를 비교를 해보면 네. 초기 자본은 이 인덕션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네네네. 시간이 지났을 때 비교해보면 이 인덕션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인덕션의 효율은 95%예요. 가스의 효율은 50%밖에 안 돼요. 다 공기 중 날아가 버는 거, 열이. 네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다 쓴단 말이에요. 네. 훨씬 좋은 거죠. 사람 몸에도 좋고. 그 다음, 보통은 돼지국밥 하면, 순대국밥 하면 뚝배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뚝배기, 우리가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그 뚝배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도 안 해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올랐겠지만. 네. 말이 안 돼요. 도자기 좋은 건 4, 5만 원씩 하는데 이 뚝배기가 10,000원도 안 해. 그러면 네. 그 재료가 얼마나 안 좋은 거겠어요. 뭐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유해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왔고 네네. 그게 뭐 세제를 먹는다는 둥 네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뚝배기는 배제하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토름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떨 접시 쓸 것이냐? 그래도 손님이 좀 대접받는 느낌을 받으려면 유기를 쓰자. 그래서 토름 방식을 택했고 유기를 쓰게 된 거고 아까 말했듯이 조금 친환경적인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덕션을 쓰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스가 없어 다 무조건 전기예요. 모든 쿡을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셰프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음식의 철학이 이런 효율성과 네, 그렇죠. 음식의 본연의 맛을 좀 더 그렇죠. 강조하고 싶으셨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음식적인 철학에 있어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최대한 네. 순수한 맛을 살리자. 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살리자.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저한테 가치예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장이 전 세계에 계속 오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서교동에 본점이 있으시고 뉴욕에 이제 가게가 두 개 있으시고 파리에도 오픈 예정이시고 네. 도쿄에도 지금 오픈을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계시고 하와이에서도 하와이는 거의 팝업을 끝났어요. 하시고 지금. 네. 이제 LA에서 지금 팝업이 진행 중이시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식당들이 국내의 식당들이 성공을 했으면 가맹점을 많이 확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내에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계속 하기보다 파리, 하와이, 도쿄, 뉴욕, LA 같은 그런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합법 형태로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오픈하시는 전략을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리스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중요한 건 퀄리티예요. 퀄리티를 저는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요리사의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네. 음식의 퀄리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네.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요즘같이 구인 안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서 나아가는 확장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저와 함께하고 오래 했던 직원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네. 책임자로 있게 됐고 그래서 네. 그 맡아서 할 분들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지금 파리, 일본, 하와이까지 지금 다 결정해 나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퀄리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좀 다른 형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이 전 세계에 있다 보면 사실 셰프님께서 다 돌아다니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지점에 있는 분들을 다 100% 신뢰를 하신다는. 신뢰를 하고 있고 다 이미 가르쳤고 이미 교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자주 가진 못하지만 뭐 그래도 정기적으로는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할 생각이에요. 네네네. 근데 다 믿고 맡길 만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오픈한 첫날에 네. 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한 3번째 손님이었는데 아, 네. 먹고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맛이 똑같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 맛이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리고서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또 피드백을 주셨는데 맛이 정말 똑같은 것 같다. 근데 그분들은 뉴욕에서 드셔보시고 네. 근데 맛이 정말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맛이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전 장담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죠. 재료가 달라요. 네. 서부와 동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같은 돼지긴 하지만 네네. 품종이 다르고 뉴욕에서 쓰는 돼지하고 네네. 맛이 같을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최대한 결은 똑같이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쓰는 돼지는 버커셔 K인데 네, 미국에 쓰는 돼지하고 다르죠.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실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결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네, 네. 스타일과 똑같은 풍미와. 네, 돼지니까 풍미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풍미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LA에서 지금 팝업을 오픈하셨고 뉴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신데 뉴욕에서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셨다라고 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가 이제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음식 8개 중에 하나로도 뽑히셨고 네. 정말 유명한 평론가이신 피트 웰스라는 분이 얘기를 하시길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tasted a more delicious liquid that didn't contain alcohol이라는 극찬을 남기셨어요. 네.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냥 국도 아니고 액체 중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걸 맛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뉴욕 진출을 결정하셨을 때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에이, 그거는 그런 기대는 할 수도 없고 네, 상상도 못했죠. 사실은 그냥 뉴욕 진출을 하는 것만으로 너무 만족한 상황이었고 네네. 정말 여기서 한번 또 제대로 우리나라의 음식을 한번 알려보자라는 네네.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가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 분이 와서 또 평가를 해줄 줄 몰랐고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기사 나오고 모르겠어요. 알았죠.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 뉴욕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국 음식을 하는 모든 요리사분들께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네,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은. 우리나라 음식은 그렇게 충분히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많은 것을 가미해요. 맛을 덮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연의 맛을. 네, 다 똑같아요. 맛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죠. 음,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옥동식이라는 브랜드가 옥동식에서 만든 돼지곰탕이 네. 여타 다른 한식당들과는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외국 음식들을 보면 사실 한국처럼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사실 많이 어색한 음식이기도 한데 저라면 약간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누구나 다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그냥 일단 밀어붙이셨던 이거는 약간 K컬처의 영향도 있어요. 지금 워낙에 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라이스, 이게 쌀을 먹는 문화가 서양에서 충분히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밀가루, 빵을 먹는 민족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글루텐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쌀은 글루텐 프리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네네. 근데 탄수화물이라는 그 강력한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적당량 먹는 건 진짜 문제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뭐 한다면 뭐 충분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현지인들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아하시고 심지어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뉴욕에 있는 매장들을 가면 지금 한인분들보다 외국분들이 더 많이 계신가요? 이젠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한국인이 많았지만 네. 지금은 비율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음, 네, 저녁에 가보시면 정말 현지인도 많아요. 보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뿌듯하죠. 당연히 네. 뿌듯하죠.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한국 식당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이렇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는 네,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기본적인 곰탕의 맛은 지키되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그건 있어요. 조금 잘못된 내용 아, 같은데 그래요? 그건 제가 말한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더 한국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이라는 것이 네. 지금 대중들이 알고 있는 한국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굉장히 어센팅한 것들이고 뭐 고려시대 이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정신들이. 네네. 하지만 그게 진짜 한국적인 것들이거든요. 음, 나는 그걸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계절성을 가지고 재료를 네. 쓰고 지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워낙에 대량 소비, 대량 생산 그냥 갖다 퍼붓는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한국 음식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모든 재료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모든 한식당들이 50%는 한국에서 가져올 거예요.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것들을 가져와 이 사람들 먹이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얘네한테도 분명히 신토부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의미가 뭔가 가져와서 퓨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되 여기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서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조리법이나 이런 거 똑같이 하되 네. 재료의 차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렇죠. 요리를 함으로써 그렇죠. 현지화를 시키는데 이제 그게 노력하셨다 현지화인 거예요. 라고. 편집하라는 게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끼얹고 막 김치찌개에다가 치즈를 올리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하되 여기에서 생산된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발효시켜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발효시킨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었을 때 거부감이 없겠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먹고 있던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된장도 마찬가지고 청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청국장을 가지고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이건 내가 모든 인터뷰 때마다 말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재작년에 유학에 왔을 때 올 때 한국에서 발효시킨 청국장을 가지고 왔어요. 냉동으로.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여기 유저지에서 생산된 그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띄웠어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직원들 백인도 있고 아미고도 있고 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제가 스탠비를 해줬어요. 첫 번째 주는 한국에서 가져온 거. 못 먹어요, 애들이. 너무 싫대요. 냄새로 난 못 먹겠대요. 그 다음 주 또 만들었어요. 안 먹겠대요. 똑같으니까. 아니야, 먹어봐. 먹었어요. 오, 너무 맛있대요. 두 그릇 새 것까지 먹었어요. 난 거기서 딱 이게 감이 왔어요. 제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현지인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먹고 있던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 미생물들이 발효시킨 청국장이에요. 먹었으니까 아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거 한국에 있는 미생물들이 발효시킨 청국장이에요. 왔을 때, 먹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게. 그건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음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주 뉴욕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제가 이미 2달 전에 메주를 만들어 놓고 왔어요. 가자마자 이제 장 담글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요리는 과학이에요. 요리를 전공했고 그런 것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이제 실현에 옮기는 것 뿐이에요. 이제 해봐야 돼요.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장을 만들면 내후년부터는 아마 된장찌개 돼서 한번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지금도 웬만한 코리안 바베큐 집에서는 된장찌개를 팔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 다 제품이거든요. 한국에서 다 가져온 거고 비닐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엄청 군내가 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큰 거부감 없는데 제대로 된 장을 먹어야죠. 사실은 그게 진짜 한식이죠. 미국 내에서 이제 일본 음식이다라고 하면 라면, 스시, 베트남 음식이다 하면 쌀국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바베큐, 코리안 바베큐를 생각을 하시는데 셰프님 생각에는 이런 국밥이 어떤 한식의 심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돼지곰탕을 들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식이 아니에요. 보세요. 스시가 알려져서 일식이 유명해진 거죠. 스시 때문에 일식이 유명해진 거예요. 세상에 일식이란 건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 스시가 있는 거고 가이세끼가 있는 거고 라면이 있는 거지. 일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포도 마찬가지죠. 포가 유명해서 베트남식이 알려진 거지 베트남식이 유명해서 포가 알려진 게 아니잖아. 순서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식이야. 무조건 한식이어야 돼. 한식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어느 나라 음식보다 우리나라 음식 훨씬 더 풍부해요. 종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럴 거예요. 돼지곰탕을 들고 나가자. 돼지곰탕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한식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리안 바베큐 좋아. 코리안 바베큐라고 하지 말고 구이 문화. 그냥 구이라고 하자. 구이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김치만 갖고 나가고 불고기만 갖고 가야 돼. 세상에 가보면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팔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요리를 알림으로써 요리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꼭 돼지곰탕이 한식이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곰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이게 한식이었어? 한식 이런 거구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전혀 안 것 하죠. 같아요. 이제 옥동식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손님들에게 어떤 인상을 조금 남기고 싶으세요? 셰프님께서는? 특별히 제가 옥동식이라는 브랜드를 그 사람한테 각인시키기보다는 그냥 오셔서 한 끼 드시고 진짜 맛있게 먹었고 속이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피터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원한 맛이라는. 맞아요. 시원한 맛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은 알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피터럴스라는 사람은 그걸 정말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결론이 시원한 맛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게 시원한 맛이라는 게 제가 바람은
제 7의 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오미가 있고 네. 하나가 더 매운 맛이 있잖아요. 네. 아니 감칠맛이 있잖아요. 네, 네. 우마미 때문에, 일본의 우마미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시원한 맛,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음식의 맛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원한 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어르신들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느끼는 시원하다는 느낌하고 네. 비슷한 결이에요. 하지만 네.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긴 하지만 가끔 부석산 무량수전 가서 내 발아를 내려다 보면 소백산이 쫙 펼쳐져 있어요. 산맥이. 그 모습을 봐도 내가 나 시원한 느낌 받아요. 네. 그런데 맑은 육수를 먹고 시원한 느낌을 느끼는 거 다 같은 결이라고 봐요. 그게 한국인의 어떤 난 그게 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분이 시원한 맛이라고 표현을 한 거를 보고 이분은 거의 한국인이다. 네, 네, 네. 왜냐면 보통 시원하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갑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시원한 맛의 느낌을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그렇게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 사람은 쿨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냥 몸에 좋은 시원한- 헬스라는 네. 말을 표현을 했고 그걸 프로 쓴 거예요, 그렇게. 네네네.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팟캐스트의 이름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저희의 공식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셰프님께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글쎄요, 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꼭 만나보고 싶다면 피트웨스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꼭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아. 선물도 드리고 싶고 연락처를 네네. 알 수 없으니까 아. 지금 또 은퇴하셨고 그래서 좀 그분께 만나서 그분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고 네. 좀 음식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요. 뉴욕에 있는 옥동식에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LA 파업 때문에 진짜 너무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ike birds that are spreading, that are spreading. Wings.